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주시의 내년도 살림살이가 세워져 의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늘었지만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양주시의회는 과감한 투자와 삭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양주시의 내년도 본예산 편성 초점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우선순위를 신중히 정해 전략적으로 추진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양주시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우리 시 중점 투자 방향은 진행 중인 주요 투자 사업의 마무리, 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른 행정 수요 충족, 시민의 이동 편의 확보를 위한 교통, 도로망 확충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양주시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1조 2,525억 원입니다. 인구 증가와 고령화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맞춰 기초연금 1,306억 원과 생계급여 500억 원 등 사회복지 분야가 5,034억 원으로 가장 많이 편성됐습니다. 신도시와 읍면 지역의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예산도 92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양주시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테크노밸리와 은남산업단지 조성 사업에는 132억 원이 배분됐습니다. 양주시 의회도 이처럼 장기적으로 세수 확보에 큰 재원이 되는 사업에는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행사성 신규 사업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됩니다. 시민분들을 위한 사업이면. 그런데 신규 사업 중에서도 예를 들어 축제성이나 그다음에 행사성 이런 지금 긴축 재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주시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보다 약 11% 늘었습니다. 물가 인상분 등을 고려하면 체감할 수준의 증액이 아닌 만큼 신중한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최종 예산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의정부 신흥마을에서 추진 중인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이 이번 달 준공합니다. 이번에 준공되는 의정부 신흥마을은 2012년 재개발 사업 해제 후 국공유지와 무허가 건축물이 많은 지역으로 천변 인근과 상수도 설비 보수 및 위험 옹벽 정비를 진행한 곳입니다. 또한 집수리 지원과 거점 공간 조성 등 주민 의견이 반영된 맞춤형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주민과 함께 도시 공간을 재창조한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연천군이 불법 성토 집중 단속에서 불법 행위 2건을 적발했습니다. 연천군은 이달부터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감시원 2명을 배치해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째 주 단속에서 산지 전용 허가나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부지를 조성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연천군은 해당 건에 대해 연천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으며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을 내년 6월 30일까지 이어갈 방침입니다. 포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포천시는 지난 10월 24일 이동면 일대에서 승진 훈련장 훈련으로 발생한 산불을 각본으로 복합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민관군 합동으로 군부대와 인근 민가로 번진 산불이 대형 화재 및 폭발로 확대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포천시는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 지형적인 특성과 군 사격 훈련 중 발생하는 산불 빈도가 높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국방부와 포천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달 초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30여 명이 스스로 탈출하거나 구조됐습니다. 이때 주민들이 대피 요령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한 것이 인명피해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아파트 화재 시 대피 방법을 서희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화재는 자기 집에서 발생한 경우와 다른 곳에서 발생한 경우의 피난 행동 요령이 달라집니다. 자기 집에서 불이 났다면 먼저 대피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에서 나올 수 있다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연기 확산을 막기 위해 출입문은 닫고 엘리베이터는 유독가스가 침투하고 정전으로 갇힐 수 있어 이용하지 않습니다. 또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현관 입구에 적치물 화재 등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집에서 나올 수 없을 경우 별도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거나 경량식 칸막이 또는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인접세대로 대피합니다. 피난 설비가 없다면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대피 시 꼭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연기 흡입에 주의하며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조 요청 시에도 연기가 들어오지 않게 문 틈새를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잘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불이 난 곳이 자기 집이 아닌 다른 세대거나 복도, 주차장 등일 경우 자기의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지에 따라 행동 요령이 달라집니다. 먼저 화염이나 연기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집안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한 후 화재 상황을 주시하며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다른 곳의 화재로 인해 집에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온다면 탈출하거나 구조 요청 후 대기해야 하는데 판단 기준은 대피 가능 여부입니다. 복도나 계단에 연기 또는 화염이 없다면 대피 요령에 따라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대피가 어려운 경우라면 대피 공간으로 이동해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면 무리하게 대피하다가 인명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화재 상황을 잘 살피고 피난 행동 요령에 따라 안전하게 대피하거나 구조를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도 가족 구성원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꼭 알리고 출입문을 열기 전에는 반대편에 불길이 있는지 손등으로 온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서울시가 연말 시민 이동 편의를 위해 심야 택시 1000대를 증차하고 버스 막차 시간도 늘립니다. 서울시는 우선 강남과 종로 등 심야 승차 수요가 많은 4곳에 임시 택시 승차대를 설치하고 심야 승차 지원단 160여 명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택시업계는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심야 운행을 독려하고 추후 수요가 늘어날 경우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11개 주요 지점의 버스 막차 시간을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야 전용 시내버스인 올빼미 버스도 28대를 증차해 167대가 운행됩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인천사랑 상품권 복드림 캐시백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 반 동안 이어지며 소비자가 인천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할 시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캐시백 한도는 한 달 3만 원으로 현재와 동일합니다. 가맹점 매출액에 따라 캐시백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인천사랑 상품권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가맹점은 10%를,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5%를 지원합니다. 서울시가 전기차 충전기 안전관리와 이용 편의를 위해 인증제를 도입합니다. 인증제는 충전 성능과 통신 적절성, 유지관리 체계 등 세대 분야, 3대 분야 9개 세부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결정됩니다. 인증은 정기점검 등을 통해 꾸준히 관리되며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급속 충전기 중 697기를 단계적으로 평가해 81기를 인증 완료했습니다. 인증된 충전기는 카카오 내비와 티맵 등 주요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동절기 대형 철도 건설 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봉산에서 옥정 광역철도 공사 현장을 찾아 점검했습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 2부 지사는 양주 309 현장을 방문해 지하에 설치하고 있는 구조물과 터널 굴착 과정을 둘러봤는데요. 강설, 강풍 등으로 인한 시설물 안전 상태와 공사장 주변 결빙 구간 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도봉산에서 옥정 광역철도 사업은
서울 도봉산역에서 의정부를 지나 양주 고읍까지 약 15km를 잇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42.6%입니다. 인천시를 비롯한 지역 공공기관이 앞으로 지역 상품 우선 구매를 추진합니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공공기관과 경제단체 등 주요 기관 45곳과 지역 상품 우선 구매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인천에서 생산된 상품을 인천 각 기관에서 적극 구매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기관들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각종 물품 거래에 지역 상품이 우선 구매될 전망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9일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평가 부문에서 최우수,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부문에서 우수 광역단체로 각각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경기도는 2020년부터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도는 해당 평가에서 경기도형 긴급복지대상 확대와 긴급복지 한라인 운영, 360도 돌봄, 노인 상담 사업 운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난 10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2024 경기도 체육상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대상 경기도청 컬링팀을 방문해 92명이 수상했습니다. 경기도청 컬링팀은 현재 컬링 국가대표로서 2024 세계 선수권 대회 3위 및 범대륙 선수권 대회 2위를 달성했습니다. 또 베르니스 레이디스컵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1위를 기록했고 제105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에서는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최우수 선수에는 지난 8월 제33회 파리올림픽에서 양궁 3관왕에 오른 이우석과 볼링 종목 최연소 국가대표이자 세계 청소년 볼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수원 유스 소속 배정훈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도내 각 시군 체육회장과 경기도 종목 단체장과 체육단체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반도체 산업 육성 3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10일 판교에서 열린 반도체 클러스터 포럼에서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육성과 민생 살리기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한 3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도내에 2047년까지 482조 원을 투자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도 조성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 지사는 경기도는 독자적인 반도체 밸류체인 구축과 혁신적인 반도체 생태계 조성으로 올해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2,000명의 창의적 인재 양성을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시청 1층 중앙홀에서 미래 세대의 순수한 시각으로 표현된 캠프마켓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캠프마켓 그림 전시회를 엽니다. 전시회에서는 캠프마켓의 일상과 자연을 담은 그림 그리기 대회 수상작 40점과 올해 시민들이 참여한 캠프마켓 온라인 101장 수상작 3점이 공개됩니다. 인천시는 이번 행사가 단순히 작품 감상을 넘어 시민들이 캠프마켓의 역사적 의미와 미래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함께 공감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약 80년간 일본 무기 공장과 미군 기지 등으로 활용된 캠프마켓은 시민들에게 접근이 제한됐던 공간이었지만 앞으로는 생태 문화 역사 또 공간의 품은 인천의 대표 시민공원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내년에 캠프마켓 개방 공간에서 콘서트와 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